안녕하세요. 주정뱅이 아저씨입니다. 오늘의 술은 한국 최초의 싱글몰트 위스키인 기원의 정식 배치 1번입니다. 한국의 단 둘뿐인 위스키 증류소 중 하나인 쓰리 소사이어티에서 만들었죠. 이 기원 배치 1번은 57.7도짜리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을 증류소 한정으로 딱 150병만 판매했고요. 제 앞에 있는 건 40도짜리 일반 제품으로 총 8,850병이 생산되었고 그중 절반 정도가 국내 판매 물량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기원 배치 1번은 3단계로 차링한 아메리칸 버진 오크통에서 숙성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오크통을 태울 때 불에 노출시키는 시간에 따라 차링 단계를 총 4단계로 구분하는데요. 3단계 차링이면 약 35초간 불로 지지는 수준으로 대표적으로 잭 다니엘 증류소와 헤븐힐 증류소에서 이 3단계 차링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쓰리 소사이어티나 김창수 증류소에서 한국 위스키를 여러 번 출시하긴 했지만 모든 제품이 소량만 생산된 한정판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는 이 기원 배치 1번이야말로 실질적인 한국 위스키의 시작을 알리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여기에 거는 기대가 꽤 커요. 그럼 바로 한 잔 따라서 향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향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괜찮습니다. 숙성 기간은 미공개지만 대충 1에서 2년 사이가 아닐까 예상하는데요. 한국의 기후 조건 때문에 스코틀랜드에 비해 빨리 숙성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고작 1, 2년 만에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지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향이 꽤 괜찮아요. 달달한 바닐라 향이 제일 먼저 올라오고 그 뒤로 레몬 같은 시트러스가 천천히 따라옵니다. 알코올이 치긴 하는데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에요. 버진 오크인 것 치고는 향에서 나무는 그리 진하게 느껴지진 않네요. 40도면은 꽤 많이 희석하긴 했을 테니까요. 희미하게 복숭아 같은 향도 느껴지는데 뭔가 좀 인공적인 복숭아 향. 그 음료수 중에 2% 있죠? 그 복숭아 맛 굉장히 연하게 나는 그 음료수. 그 향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가벼운 편이라는 게 아쉽긴 한데 여기에서 나는 향 자체는 괜찮아요. 자, 다음은 맛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에 넣자마자 바나나 뉘앙스의 단맛이 가볍게 오고요. 이어서 나무 향이 쫙 퍼지면서 살짝 씁쓸한 맛도 함께 느껴집니다. 한 가지 희한한 점은 이 씁쓸한 맛이 나무 쓴맛이라기보다는 뿌리채소 같은 우엉? 그런 쪽에 씁쓸하면서도 알싸한 맛처럼 느껴지네요. 이 알싸한 매운맛은 입안에서 점점 강해지는데 레몬 같은 시트러스가 같이 와서 이 매운맛을 적당히 커버를 해줍니다. 뒷부분에서는 고소한 견과류의 맛과 함께 탄내, 태운 음식 같은 씁쓸한 맛도 살짝 느껴집니다. 계속 마시다 보니까 향에서도 복숭아가 점점 올라오고 입안에서도 복숭아의 맛이 조금씩 진해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2% 음료수라던가 복숭아 맛 껌 같은 그런 맛입니다. 피니쉬에서는 알싸한 스파이시와 가벼운 초콜릿 그리고 고소한 견과류의 느낌이 남는데요. 특히 혓바닥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은 알싸한 느낌이 아직 피니쉬가 남아있어요 하고 어필을 하면서 가늘고 길게 남아서 혓바닥을 계속 자극합니다. 거기에 복숭아 껌 같은 맛도 희미하게 계속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 맛은 꽤나 잘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영상 초반에 기대 반 걱정 반이라고 말하긴 했는데 사실 80% 정도는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셔보니까 의외로 많이 괜찮았어요. 마시기도 굉장히 편했고요. 정말 부드럽게 술술 잘 넘어갑니다. 가장 걱정했었던 나무맛, 쓴맛, 매운맛은 모두 마실 만한 수준으로 억눌러져 있고 바나나, 레몬, 복숭아 풍미가 적당히 어우러져서 괜찮은 밸런스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피니쉬도 좀 가볍긴 하지만 가늘고 길게 남아서 나름대로 여운을 즐길 수 있었죠. 40도로 희석되면서
다른 맛들도 상대적으로 연해졌다는 게 아쉽긴 한데 대신 가장 우려했던 나무 쓴맛이 잘 잡혀서 괜찮은 느낌이에요. 맛있냐 맛없냐로 나누자면은 저는 맛있다는 쪽입니다. 괜찮아요. 문제는 가격입니다. 현재 기원 배치 1번의 가격은 14에서 15만 원 선인데요. 이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위스키를 살펴보면은 정말 쟁쟁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잘 알려진 것들 위주로만 대충 나열해봐도 발베니 12년, 맥켈란 12년, 글렌드로낙 12년, 글렌알라키 12년, 글렌피딕 15년, 글렌리벳 15년, 러셀 리저브 싱글배럴 등이 있겠네요. 심지어 이 제품 중에서 맥켈란 12년 쉐리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14에서 15만 원이면 정말 여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주어진 환경이 위스키를 만들기에 얼마나 열악한지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한국 위스키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구매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줄 이유는 없어요. 정말 단순하게 비슷한 가격대의 위스키와 비교해서 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겠죠. 이 기원 배치 1번은 실질적으로 한국 위스키 최초의 정식 배치이고 포장에서도 신경을 쓴 티가 많이 나니까 좀 너그럽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긴 합니다. 다만 그 다음에도 계속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예요. 개인적으로는 다음 배치에서는 가격을 좀 낮추거나 퀄리티를 더 높이는 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도수 정도라도 좀 높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위스키가 보여주는 맛에 더해서 여기에 담긴 상징성이나 히스토리 같은 걸 모두 고려한다면 한 병 구매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14에서 15만 원이라는 가격에 걸맞는 퀄리티를 기대하시는 분들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 돈으로 다른 위스키를 사 마시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나름대로의 맛을 증명한 만큼 다음 배치에 대한 기대가 생기긴 했습니다. 이 패키지를 제외한다면 판매 가격도 더 낮출 수 있을 테고요. 한국 주세법상 술에 붙는 세금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즉, 이 패키지를 만드는데 2만 원이 들었다면 이 패키지에도 주세가 붙어서 판매가는 약 4만 원가량 올라버리죠. 아무래도 첫 정규 배치인 만큼 포장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싶었을 텐데 이 다음부터는 이 포장이 없이 출고가 된다면 가격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제품의 경쟁력이라는 건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가격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받기 마련이니까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위스키의 이름처럼 한국 위스키 산업이 더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